한비 기겁을 해요. 이렇게 규모가 큰 거냐고. 지금 이 질문 경제학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사실 그 부분부터 약간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대목을 첫 번째로 잡으셨어요? 네, 지금 이 영상 보셨죠? 이 영상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AI를 활용해서 저 가수의 작곡, 작사, 노래까지도 모두 AI가 무려 10초 만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방송 현업에서 오래 있었고 우리 김진호 CBS 사장님 지금 열광하고 계신 정말 열정적으로 지금 듣고 계신데요. 방송 제작자들로 보면 이건 정말 위기이자 정말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성우, 작곡, 녹음, 편집 그리고 그분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모이게 하면 거기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AI가 기술을 활용해서 환경을 위해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10초 만에 만들어낸다는 거 되게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상근 교수님께서 AI의 전력 소비가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이 효용적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거 저희가 처음 주제를 잘못 잡았나? 그래서 이따 지금 그 질문을 드릴 거고요. 우선 우리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정호 교수님 다 같이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고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님, 사단법인 넥스트의 윤지로 미디어 총괄님. 우선 우리 김상균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초 만에 만들어서 저희는 되게 우쭐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드웨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 인간은 눈으로 자기가 경험한 걸 믿기 때문에 이 작은 디바이스에서 버튼 한번 눌렀고 발열도 없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를 타고 간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서버, 지금 이제 서버들의 사진을 기업들은 공개하지 안 하려고 그래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를 공개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이렇게 규모가 큰 거냐고. 특히 이제 한 도시의 뭐 전력이나 물 사용량이 미국 대도시 기준으로 절반 가까이 잡아먹는 도시들도 많아요. 데이터 센터가 무지막지하게 물류가 에너지를 먹고 있는 하마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특히 또 하나 착시가 뭐가 있냐면 사용료입니다. 한 달에 보통 한 2만 원 정도 내외 내고 쓰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기회에 돌아가는 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면서 이 서비스를 딜리버리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손해 속에는 또 손해를 약간 줄이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약속을 2030년, 2040년 이렇게 밀어놓은 데이터 센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좀 고민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AI가 꼭 그 기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의 부정적인 영향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요. 아시는 것처럼 김상균 교수님은 인지과학자입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철학의 문제를 끝까지 화두로 던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홍 교수님, 오늘 발표하시면서 다른 분의 연사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주제 말고 두 분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혀 다른 분야의 또 발표를 들으셨는데. 지금 이 질문 제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학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에서 이제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 산업의 중요한 핵심 이제 기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궁금증이 있는 거죠. 과연 이 디지털 전환이 지금 뭐 AI도 말씀하시고 데이터 센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전기 엄청 쓰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런 디지털 전환이 과연 탄소 배출에 플러스 영향을 줄 것이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경제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 아직 결론에 도달하진 않았는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죠. 근데 대체로 뭐냐 하면 앞으로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점차 전력화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열도 쓰고 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석탄도 쓰고 뭐 천연가스도 쓰고 다 합니다. 석유도 쓰고 당연히.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것들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환되면서 재생에너지가 만든 전기로
이미 유럽은요 가정이 우리 보통 가정에서 냉방은 전기로 하잖아요. 근데 난방과 취사는 한국 같으면 가스로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냉난방, 취사 또 온수 공급까지도 다 전기로 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가정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게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수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력화, 전력이 더 많이 소비되고 공급돼야 되는 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한국은 그래도 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탄소 집약도가 전력 공급 부문에서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 화력과 가스 화력 합치면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더 많이 공급하고 더 많이 필요하면 할수록 그에 따라서 계속 탄소 배출을 많이 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죠. 예.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수반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절약하게끔 만드는 기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AI다 뭐 데이터 센터다 전력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은 줄어들 수 있는 이론적인 또 실증적인 근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대한민국 그런 면에서. 네. 예, 우리 홍 교수님 당황하셨잖아요. 대부분 이런 포럼들은 대본도 있고 사전에 질문과 이런 걸 다 짜고 하는데 저희는 얼마나 생생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께서 안 오셨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20분 정도 대화를 하는 말. 우리 윤지로 총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강의 시작하실 때 사실 우리가 무한한 어떤 에너지를 놔두고 유한한 물질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깊었어요. 네. 어떻게 그 대목을 첫 번째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모두 다 환경학 개론을 시작해서 환경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지구를 어떻게 봐야지 이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 시각을 갖출 수 있을까? 그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구라는 시스템이 사실 저기 있는 우주정거장이랑 다를까? 우리가 만약에 우주정거장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물자를 함부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재활용 안 하고 재사용 안 하고 그냥 막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우주정거장에 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를 좀 처음에 앞에 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까 QR 코드를 미리 저희가 플로어에 드렸잖아요. 질문들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씩 제가 선택해서 교수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균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은 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의 환경 오염적 측면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있다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빅테크 이용자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데이터나 AI를 사용하지 않을 순 없을 텐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MS 같은 회사들을 보게 되면 이 탄소 배출 문제나 환경 오염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 계획이 너무 멀어서 문제입니다. 2030년까지, 2040년까지 뭘 하겠다. 근데 2030년만 해도 6년 남았잖아요. 근데 당장 한 해 한 해 발생하는 이 AI로 인한 오염 물질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세운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투자 시장인데 투자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뒤에가 있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 센터랑 더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원을 집중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쟁이 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고요. 근데 제가 재밌게 사실 이게 단톡방에 올라온 거여서 이 단톡방에 오는 이 질문을 제가 조금 전에 그대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의견은 어떠니?
근데 얘가 신기하게도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얘기해주고요. 뒤에 약간 근데 커버를 칩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노력은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약간의 평양성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AI를 안 쓸 수는 없는데 글쎄요. 어디까지가 효용성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거 또는 물어봤는데 다시 또 물어보는 거. 하다못해 A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코드가 뜨거든요. 로그라인이. 그러면 한 번 활동했던 것들은 로그라인을 열어보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없는데 사실 사람은 계속 그 창에 계속 자꾸 뭔가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사소한 습관이라도 좀 바꿔버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윤지루 연사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탄소로운 식탁이라는 그 쓰신 책을 읽었는데요. 네. 한국에서 농민은 건드리면 큰일 난다. 속 끌고 올라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기자 출신이라 좀 네. 더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 OTT에서 한국의 배양육 사업을 다루는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축산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가 최초로 배양육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언제쯤 드라마 내용처럼 배양육이 이 대중화될까요? 또 이에 관계자 간의 갈등과 저항이 예상되는데 대중화가 가능하긴 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 질문은 배양육은 앞으로 우리가 갈아야 할 미래인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같이 저는 들리는데 사실 그 부분부터 약간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양육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랑 미국이랑 이스라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많이 엎어졌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걸 생산하는 일단은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뭐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좀 한계도 있겠거니와 그거를 만들어낸 과정에서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그래서 사실 그 배양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무슨 농업의 미래 해갖고 뭐 도심 수직 농장 이런 것도 많이 미래로 우리가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왔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사용되는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전력 문제를 정말 친환경적으로 우리는 또 그냥 싼 전기 사면 안 되잖아요.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 제약 조건 전기를 싸게 깨끗하게 만든 전기를 어떻게 충분히 공급받을 것인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배양육이나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우리가 미래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단지 배양육 뭐 수직 농장에서 자란 식물 그것만 보고서 달려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